주신 자료 잘 봤고요.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이게 예. 왼쪽 팔이 완전히 좀 안 펴지는 그런 예. 상황은 계속 따님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으세요? 딸 하나입니다. 예. 몇 학년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딸께서 요즘 소위 말하면 미투 운동, 예. 지도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면 또는 귀한 딸이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로서 어떻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딸이 용기 있게 하겠다고 하면 지지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하겠다면 지지하시겠다. 자, 그렇게 용기 있는 여성들이 저희 시대 때는 참았으나 지금 젊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혹시 후보자께서는 지난 그 수십 년간 KBS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자라든지 여성 아나운서를 술자리에 밤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혹시 노래방에서 여 기자랑 직원들이 밑에 직원이랑 브루스를 춘 적이 있습니까? 여 기자하고 말입니까? 여 기자든 직원 여성분과 브루스를 기억- 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럼 혹시 동료 남성 의원이 밑에 여직원과 브루스를 춘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동료 의원, 아니 동료들이요. 동료 남성, 동료 남성들이 예. 밑에 여직원들과 브루스를 춘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흔한 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저는 뭐 그런 전혀 안 그런데 갑니까? 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맞습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게 왜 기억이 안 납니까? 통상적으로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납니까? 한 적이 없다. 제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예. 불편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겁니까? 자, 따님은 용기 있게 하면 용기 있게 말하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 지금 편성 제작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아시죠? 예. 자, 가해자 피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방송국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까 경찰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친이 방송국에 찾아와서 항의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제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예. 가족을 만났습니까? 예, 예. 자, 아까 이런 말 서면 답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뭐였습니까? 당시 피해자 의사는 근데 뭘 원했습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거는 피해자한테 좀 2차 가해가 된다고 생각을. 자, 피해자가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온 직원이 다 압니다. 신고한 적 없습니다. 신고했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그런 했습니까? 일이 피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뭘 피해자 원했습니까? 가족- 피해자가 지금 누군지 저는 묻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지금 다 여기서는 뭐 피해자들이 다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의사가 뭐 어떤 걸 원했습니까? 피해자가 원한 게 뭐였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했겠죠. 맞습니까? 네. 자, 따님께서 용기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뭘 원하겠습니까? 부당한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겠죠. 예. 그런데 그런 처벌이 뭐였습니까? 징계위원회 열었나요? 감사실에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나요? 그 부분 피해자 가족과 충분히 한 3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뭘 원했냐고요? 돈을 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뭘 원했습니까? 처벌을 원했죠? 그 어떤 처벌을 내리셨어요? 제가 그 당시 최선을 다했고 그 조처에 최선을 대해서- 다했다는 게 뭐냐는 그 걸 지금 조처에 여쭤보는 대해서, 겁니다. 자, 피해자 후보자님 쪽에서-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로 대화 설득으로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걸 원했습니까? 아니면은 부산 총국에서 울산으로 보내겠다.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자, 따님 얼굴을 알리고 저렇게 방송에 소위 말하면 자기 여성이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알려주고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왜? 수많은 다음의 여성을 위해서. 부당함과 싸우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회사 측에서는 어떤 징계위원회나 감사실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역 발령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지역 발령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게 충분한 거였습니까? 아까 징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후보자님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딸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딸께서 용기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가해자를 그냥 부서 이동만 시킨다면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피해자와 격리 조치를 확실하게 했고 또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저는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피해자가 지역 발령을 원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자, 그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용평등법에서 예. 징계 내지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저는 징계에 준하는 아버지로서 조치를 징계를 포함해서 징계에 준하는 조치 관련해서 청국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자, 최종적으로 청국장이 후보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서요. 2차 피해라는 건 얼굴이 알려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냈을 때 이 사회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처벌이 됐을 때 본인의 2차 피해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식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예,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동 후보자님, 예,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방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이란 분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브리핑을 하는 것을 좀 들으셨죠? 예.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좀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매우 오래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마치 성폭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장제원 대변이라는 분이 보니까 성폭행 사건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정치적 목적으로 이 소위 피해자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피해가 오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제1의 원칙이고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있고 정치 있지 정치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공격의 수단으로 누구든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정치란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영방송에 이제 사장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답변하고 계시는데 방송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그래도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저는 일관된 입장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저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보적인 정권이냐 보수적인 정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방송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서로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관행과 문화의 문제와 이 사람의 문제는 당연히 또 내부적인 그 질서가 또 문화가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KBS이건 MBC이건 간에 이 너무나 그동안 이런 편파적이고 애혹된 방송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경영의 위기까지 초래된 이 상황. 그러니까 결국 그 리더십이 그렇게 잘못되게 운영해 하면서 전체 구성원들에게 정말 피해를 끼친 그 상황이 지난 9년 가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망가진 이 공영방송을 최소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화된 과정이 한 축이라면, 그리고 그게 엄연한 당장 필요한 현실의 문제라면, 또 한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으로부터 최대한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일 겁니다. 그 후자는 저는 제가 낸 법안도 그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사장님이건 또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MBC 사장이건 간에, 사장님 후보이건 간에 저는 그 전자의 문제는 정말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르게 KBS 사장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세우는, 국민한테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그렇게 권력이 찌들어 있던 방송을 제대로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그 숙제를 푸셔야 되는 정말 큰 자기의 과업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후자의 문제는 오늘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그건 고대영 KBS 전 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송법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장 후보자께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래도 공영방송사상 최초로 시민자문단 142명이 평가를 했고 그게 40%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인사 말씀에 언급하신 것처럼 여당이 추천했건 야당이 추천했건 이번에는 이사진들이 퇴장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여야 이사들과 함께 추천된 후보라는 점입니다. 아마 지난 뭐 십수년간 소위 정치 권력이, 청와대가 그냥 자기 인물을, 자기 인사를, 자기 사람을 내려 꽂았던 그 관행을 탈피하는 저는 너무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법이라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현재 방송법 하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 방송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측면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개선된 법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현재의 그 법과 제도 안에서 그 운영의 묘를 이번에 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법이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도의 편파성이나 이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9년 가까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고 찌들어 있었고 무너져 있는 것은 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보복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보면은 과거에 제가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출연진들 금지시키는 그런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게 저는 뭐 사실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적인 범위 안에서 K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을 보다 분명하게 사실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명확히 밝히고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새롭게 화합해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한성교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에게 이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그 회의 내용이 녹취가 돼서 전달됐다는 의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무장이었던 고대영 전 사장도 여기 개입 가능성도 제기도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진실을 바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재수사가 작년 9월에 착수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수사가 착수되어 있는데
이건 수사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사장님 되신다면 이런 거야말로 바로 잡아야 될 일입니다. 공당의 최고위원회의 내부 회의를 도둑질해서 녹취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정치로 이용했다면 이런 것을 엄벌해야지 어떤 걸 엄벌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어떤 그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잘못된 관행, 뭐 잘못된 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TF 내지는 위원회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